여러분,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또 다시 1년을 자신의 몸에 갇혀 지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염증성 관절 질환을 치료해온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보다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 통증이 자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 85%가 병뚜껑도 열지 못하고 울지 않고는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는 분들이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초기 징후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조금 뻣뻣한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다고,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이 뻣뻣하셨습니까? 주먹을 쥘 수 있기까지 몇 분이 필요하셨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셨습니까? 지금 당장 손가락들을 서로 맞대보십시오.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에 저항 없이 닿게 할 수 있습니까?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것을 통증 없이 10번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망설이셨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황금 시간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직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비싼 약을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권하려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염 통증, 관절 경직, 운동 능력 상실, 이것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아침 대사 기능 장애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74살이셨습니다. 펜도 거의 잡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셔츠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그냥 간단한 일들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스스로 문을 열고 싶다고, 떨어뜨리지 않고 젓가락을 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 박 씨가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셔서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힘있게 악수를 하셨습니다. 손수 쓰신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글씨가 명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히 15분짜리 아침 프로토콜을 따르신 겁니다. 일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수행하는 특정 순서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관절, 윤활 시스템을 재시작하고 코르티솔 리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여 염증 표지자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기 전에 타이밍이 왜 모든 것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고 난 후 첫 6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를 통증 속에서 보낼지 편안함 속에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0%의 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상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0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관절을 쉬게 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조언이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릎과 손을 망쳤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15분 넘게 뻣뻣했다면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관절 내부의 천연 윤활제인 활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면 6개월 안에 그 경직이 퍼질 겁니다. 2년 안에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5년 안에 딸이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을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런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비극은 통증 자체가 아닙니다. 비극은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낭비하는 특정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60분 후까지 여러분의 몸은 코르티솔 급증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 항염증 시스템이 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관절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코르티솔은 관절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혈류 속으로 사라져서 낭비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과 손가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관절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의 활액은 차가운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염증 표지자들은 연못의 퇴적물처럼 관절 조직에 가라앉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러 앉거나 더 나쁘게는 적절한 움직임 없이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면 하루 종일 그 염증을 제자리에 굳히는 겁니다. 저는 이 15분짜리 프로토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8년 전 강남구에 사시는 71살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양쪽 무릎에 심한 골관절염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약물 치료, 주사, 물리치료를 시도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자가 일찍 방문하는 날에는 손자가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집을 정리해야 했는데 그런 날에는 그날 하루 종일 무릎이 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3주 동안 일기를 써 오셨습니다. 첫 1시간 동안 빠르게 움직인 아침에는 통증 점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쉬면서 보낸 아침에는 통증이 심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이론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관절은 신선한 활액을 생성하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임은 밤새 굳어진 정확한 관절낭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이는 방식과 일치하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40명의 환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을 때 그중 37명이 3주 안에 아침 경직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고통받아 온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정확히 잘못된 일을 합니다. 일어나서 누운 채로 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통증을 피하려고 조심스럽게 걷고 앉아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순서입니다. 관절이 경직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염증과 싸우는 대신 염증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관절염 환자를 치료한 32년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기상 후 첫 1시간이 관절이 치유될지 계속 퇴화할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인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중요한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체는 아주 특정한 리듬으로 코르티솔을 생성합니다. 가장 높은 수치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아침 코르티솔 급증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한겸증 신호입니다. 관절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염증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코르티솔은 관절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환하다가 사라집니다. 신체의 가장 강력한 천연약을 낭비한 것입니다. 저는 힘들게 이것을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쉬고 편하게 지내고 굳은 관절이 천천히 풀리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환자들이 매달 점점 더 심한 통증, 감소된 이동성, 더 많은 부종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활액 생성에 관한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활액은 관절 안의 윤활유입니다. 활액이 없으면 뼈가 녹슨 금속처럼 서로 갈립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상 후 첫 1시간 이내에 특정 움직임을 수행하면 활액 생성이 300% 증가하지만 그 움직임을 코르티솔 최고치에 맞춰야만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였습니다. 주먹을 쥘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너무 굳어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옷을 입혀드려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옷 입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한 성인 여성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아침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5분입니다. 눈을 뜬 후 30분 이내에 매일 하셨습니다. 6주 만에 셔츠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요리를 하셨습니다.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프로토콜은 3단계로 구성되며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침 9시에 할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할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이 여전히 상승된 상태인 기상 직후에 해야 합니다. 1단계는 4분이 걸리며 척추 회전에 초점을 맞춰 뇌척수의 흐름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뇌의 한겸증 연쇄 반응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2단계는 6분이 걸리며 아픈 특정 관절을 목표로 합니다. 무릎, 손, 어깨, 손상된 부위 무엇이든 해당됩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염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활액을 물리적으로 짜내고 신선한 활액을 끌어들이는 통제된 압축과 이완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스펀지를 짜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3단계는 신진대사 촉발제입니다. 아주 특정한 호흡 패턴과 부드러운 저항 움직임을 결합한 아스분입니다.
이것이 신체가 아침 코르티솔을 그냥 소멸시키는 대신 관절 회복에 실제로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호흡 패턴이 중요합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쉽니다. 정확히 이 리듬이 몇 분 안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춥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해 봤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합니다. 끔찍한 실수입니다. 이 프로토콜 전에 음식을 먹으면 신체는 관절을 치유하는 대신 혈당을 관리하는데 모든 코르티솔을 돌립니다. 15분 순서를 먼저 해야 하고 그런 다음 10분을 기다린 후 식사해야 합니다. 순서가 신성합니다. 순서를 깨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이제 제 아침 프로토콜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 타이밍과 관절에 윤활유를 주거나 관절을 갈리고 염증으로 가득 찬 재앙지역으로 만드는 특정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에서 관절염 환자를 치료한 32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기상 순서를 완벽하게 따르고 신진대사 활성화를 올바르게 하지만 여전히 오후에 관절 통증을 경험해서 약에 손을 뻗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침 식사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면 문제가 즉시 드러납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나쁜 코르티솔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몸의 한겸증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은 혼자서는 관절 염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활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정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6시에 일어나지만 8시 반이나 9시까지 먹지 않는다면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코르티솔이 가장 높고 관절 내벽을 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급시에 그 구성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식사를 할 때쯤이면 코르티솔은 이미 떨어졌고 무엇을 먹든 관절 회복이 아닌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 결과 오후가 되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손가락이 아프며 이것이 관절염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건강한 아침 식사로 위장한 염증 유발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흰 쌀죽, 달콤한 빵, 과일 주스, 심지어 잼을 바른 통곡물 식빵까지.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높은 혈당은 활액 생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침 식사 전후의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해 왔습니다. 90분 이내에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은 심한 손 관절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젓가락을 거의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을 드셨는데 흰 쌀죽 한 그릇에 절인 채소 몇 조각과 과일 한 조각이었습니다. 매우 전통적이고 매우 흔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의 관절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침 식사만 바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다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만에 손가락 관절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무엇을 드셨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난 후 45분 이내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특정 양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확히 40g에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3개 또는 연두부 100g입니다. 단백질 분말이 아닙니다. 가공육도 아닙니다. 염증이 있는 소화 시스템이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분해할 수 있는 실제 음식 단백질입니다. 둘째, 천연 공급원의 오메가3 지방이 필요합니다. 간아마씨 한 큰술 또는 호두 반쪽 6개입니다. 이러한 지방은 우리 몸이 아침 시간에만 생성하는 한겸증 화합물의 원료입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도구를 주지 않고 관절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천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십자화과 채소를 의미합니다. 찐 브로콜리나 양배추 작은 그릇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황은 연골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은 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 경로가 열려있는 아침에 먹어야 합니다. 첫 식사에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정제 설탕이나 단순 탄수화물의 모든 형태입니다. 빵도 안 됩니다. 쌀도 안 됩니다. 국수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정확한 회복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인슐린 급증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아침 시스템의 4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루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 시간대와 깨어난 후 처음 90분 동안 몸에 무엇을 넣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 몸은 매우 특정한 염증 주기로 작동합니다.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관절을 포함한 온몸의 염증을 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급증이 일어나 코르티솔이 한겸증 작용을 끝내기 전에 떨어집니다. 관절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침 9시나 10시쯤이면 이미 뻣뻣해지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주먹을 쥘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 굴욕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잼을 바른 통곡물 빵과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침 코르티솔 주기를 독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과 과일당을 깨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혈당이 격렬하게 급증합니다. 췌장은 이 급증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인슐린과 코르티솔은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인슐린 급증은 코르티솔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염증이 온몸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시간 동안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해야 하는 활액이 걸쭉하고 산성화됩니다. 염증 표지자, 특히 인터루킨 6과 종양괴사 인자가 관절 공간에서 증식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염증 공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 우선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깨어난 후 처음 90분 동안 탄수화물이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1g의 완전한 단백질을 받아야 합니다. 10파수그램이 아닙니다. 옆에 빵을 곁들인 단백질도 아닙니다. 최소 20g의 순수 단백질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란 2개와 단단한 두부 반 모를 의미합니다. 또는 120g을 의미합니다.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또는 플레인 무가당 두유에 섞은 햄프시드 3스푼을 드세요. 이것을 먼저 드시고 다른 것을 드시기 전에 15분을 기다리세요. 이 단백질 섭취는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이 방해받지 않고 완전한 항염증 주기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 여사님은 딱 이것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급시에 삶은 달걀 2개와 찐 두부를 드시기 시작했고 7시 30분까지 기다린 후 차와 작은 고구마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일상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12일 만에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본인 손으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셨다고요. 5주 만에 맨손으로 김치를 담그셨는데 이는 3년 동안 못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면 자연스러운 아침 코르티솔 위에 2차 코르티솔 급증이 발생합니다.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재앙입니다. 몸은 이것을 스트레스로 해석하고 즉시 보호 반응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방어 메커니즘으로 경직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단백질을 섭취한 후에만 마시세요. 기상 후 최소 30분 후, 그리고 식사 후에만 마시세요. 아침 식사 시간대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점심에 만회할 수 없습니다. 전고가 되면 자연스러운 항염증 시간대가 완전히 닫힙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하루가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 시스템의 5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처음에 실수를 해서 결과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첫 15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요소는 항염증 온도 조절과 결합된 전략적 수분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물 좀 마시고 끝.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섭취하는 것의 온도는 하루 종일 활액의 점도와 염증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천이 약간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관절을 윤활하는 활액이 더 걸쭉해지고 거의 젤 같아집니다. 이것이 아침에 뻣뻣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손을 쥐기 싫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침대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녹슨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중심천이 더 떨어집니다. 활액이 2-3시간 더 걸쭉하게 유지됩니다. 몸이 이 차가운 충격을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염증 지표가 급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환자와 제 프로토콜을 따르는 환자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차이가 극적입니다. 대신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25분 활성화 순서를 완료한 후 5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따뜻하게.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여야 합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손목에 대고 테스트하세요. 처음보다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즉시 마시기에 편안해야 합니다. 왜 이 특정 온도일까요? 내부 청과 충분히 가깝게 일치해서 열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천을 최적 수준으로 부드럽게 높여줍니다. 활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분 이내에 환자들은 관절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없습니다. 아침 커피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루틴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커피와 차는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민감한 관절 조직에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밤새 축적된 염증 지표를 씻어내기 위해 최대 순환이 필요한 바로 그때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펜을 거의 쥘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 경직이 매일 정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에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운동, 타이밍, 모든 것을요. 하지만 오전 6시 커피를 포기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3주 동안 최소한의 개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커피를 오전 8시 이후로 바꾸는데 동의하셨습니다. 4일 만에 아침 경직 지속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손주들을 위해 아침을 요리하고 통증 없이 채소를 썰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정확히 20분을 기다립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옷을 입고 양치질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세요. 과일도 안 됩니다. 영양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20분의 시간대는 소화 시스템이 부드럽게 활성화되고 관절액이 최적의 농도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그때만 첫 음식 섭취를 포함하는 6번째 요소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물 프로토콜, 그 정확한 온도, 그 20분 강역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시스템과 시간을 낭비하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셔왔다면 이제 다른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도 관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몸을 괴롭히지 마세요. 몸을 지원하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따뜻한 물을 먼저 드세요. 일주일 안에 경직 수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이 아침 시스템의 6번째 중요한 요소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아마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한 32년 동안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거의 다른 어떤 치료법보다 더 빠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천은 약 1.5도 떨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관절 안의 윤활액인 활액은 더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추운 겨울 아침 자동차 엔진 오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얼음처럼 찬물을 위장해 바로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이 더욱 떨어집니다. 소화기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팔다리, 관절에서 혈류와 에너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손, 무릎, 어깨가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활액은 걸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염증은 갇혀 있게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손을 거의 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뻣뻣함이 매일 전국까지 계속됐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루틴을 검토했더니 매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1컵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찬물이 신진대사를 높인다고 어디선가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청화 비슷한 온도의 물이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최 선생님, 전 진짜 치료를 받으러 온 거지 민간요법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2주만 시도해 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3일 후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뻣뻣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일어난 지 15분 안에 주먹을 쥘 수 있게 되셨습니다. 4년 동안 못하셨던 일이었습니다. 4년간의 고통, 그리고 해결책은 아침물의 온도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자연스러운 천상승 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절로 혈액이 계속 흐릅니다. 신진대사가 점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활액이 따뜻해지고 제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일어난 후 첫 15분, 몸이 부드러운 신진대사 활성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정확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옆 탁자에 미지근한 물 1잔을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 찬물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채워서 산곤이 되게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 물의 반을 마시세요. 천천히 30초 동안 목을 적시고 위를 따뜻하게 하고 하루가 부드럽게 시작된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내부에서부터 윤활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앞서 설명한 동작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만 냅니다. 이건 전통의학이 아닙니다. 대체의학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생리학적 상식입니다. 이제 제 아침 프로토콜의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꾼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따라 해주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니까요. 1단계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일어나 앉기 전에, 아직 누워있는 동안 발목 펌프 운동을 하세요. 발가락을 앞으로 뻗었다가 정강이 쪽으로 당기세요. 각 발마다 20회 반복. 90초 걸립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 동안 활액은 걸쭉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발목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키고 온몸에 신선한 액체를 순환시키기 시작합니다. 30분 후 무릎과 손이 고마워할 겁니다. 2단계는 물 프로토콜입니다. 일어선 후 5분 안에 정확히 300ml의 산곤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억제합니다. 상곤물은 일어난 후 첫 30분 동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급증을 지원합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제대로 지원될 때 관절에 강력한 한겸증 효과를 냅니다. 3단계는 관절 윤활 시퀀스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먹기 전에 해야 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손목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어깨도 똑같이 하세요. 그 다음 목을 부드럽게 돌리세요. 그 다음 무릎을 작은 원으로 돌리세요. 전체 시퀀스는 3분 걸립니다. 세게 스트레칭하는 게 아닙니다. 활액을 연골 표면으로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펌프에 마중물 붓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4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일어난 후 45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과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계란 2개와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두부를 권합니다. 이것이 약 25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 이른 단백질 섭취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수면 중 정점에 달했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하루 종일 연골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5단계는 15분 걷기입니다. 이것은 식사 후에 해야 하며 전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상승했을 때 단백질 아침 식사 후 부드러운 산책은 관절 회복을 위한 완벽한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몸이 반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방금 먹은 영양소를 관절 조직으로 직접 분배합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창문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를 완료하기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빈속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코르티솔이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식사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물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로 단 음식이나 흰 빵을 먹지 마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관절의 염증 지표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스스로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해서 따님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약물도 시도해보고 영양제도 먹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혼자서 셔츠 단추를 채웠다고요. 2개월 만에 다시는 못할 줄 알았던 뜨개질을 다시 하고 계셨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아침 개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한겸증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세요.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2주 동안 이렇게 하시고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관절 경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 느껴보세요.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바꿀 힘이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정보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여러분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15분 아침 루틴을 몇 시에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느 관절이 가장 좋아지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아침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획기적인 프로토콜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곳입니다.